아 근데 저는 이제 지현 씨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또 절약해야 돼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야 인생 사는데 난 저렇게 못 산다. 야 그게 인생이냐? 뭐 이런 분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. 하지만 이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. 그건 당연하죠. 그냥 지현 씨가 내가 네. 지금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또 모두가 다 이렇게 뭐 아끼자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뭐 좀 쓰셔야 되는 분들은 또 쓰시는 것도 좋아요. 예. 아니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모으다가 이직을 하면서 생활이 완전 바뀌었다고요. 네. 예. 제가 그 최저시급 3년째 받던 그 첫 직장.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봤자 뭐 세금 계산서 떼어주세요 하면 그거 정도 해주고 뭐 근태 정도 뭐 그런 것만 관리를 하니까 거기가 이제 코로나 타격이 좀 심해서 네. 저는 잘리게 된 거예요. 아 지현 씨만. 네. 저만. 사실 저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. 왜냐면 내 지현 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. 당연히 알죠. 아, 알지만 버틴 거죠. 느낌이 있잖아요. 알지만 맞죠? 지현 씨 꾹 참은 거예요. 네. 이놈의 회사 내가 때려치고 내가 그래서 월요일 이거 1818원 그냥 월요일이라서가 아니구나. 아 열이 받았었어. 뭔가 나를 반기지 않는 느낌이 들었군요. 왜냐면 보통은 이게 회사면 뭐 연말이나 연초에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. 그렇지. 저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쟤는 올려줄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어깨 이렇게 밀치고 이마 밀치고 이런 것도 당했었거든요. 그냥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었어요. 네.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 얘기를 그때 웃었어요 사실은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버티는 거잖아요.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엔 저는 잘리게 된 거죠.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?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. 저는 당장 그치. 내 목표가 있는데 월급이 그렇게 끊겨버리면 아 큰일 나죠. 네, 그래서 좀 수소문하니까 햄스터 쇼핑몰 대전에 좀 큰 쇼핑몰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했었죠. 거기에. 당장 대전에 가가지고 면접을 봤었고 그러면 오셔라고 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근데 월급은 그 전에 있던 회사보다는 훨씬 그죠? 그래도 그쵸, 좀. 그쵸. 다행이다. 아니 좀 그 어떻습니까? 이렇게 좀 절약을 해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까?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화병에 걸리신 거예요. 이게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저희 아빠의 그 증상을 얘기를 드리면 화를 주체할 수 없다? 진짜 가만히 계시다가도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물건 부시고 그리고 물론 저희한테도 손짓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태였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빠서 안 갈래 해서 막 두세 번 안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엔 저희 아버지가 잘리셨어요.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엄마는 원래 가정주부셨는데 그냥 단순 노동, 공장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저희 이제 키워보겠다고. 이게 아무래도 곳간에 쌀이 없으면 인심도 바닥나잖아요. 바닥이 그렇죠. 나죠.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이 있어서 뭐 외식도 몇 번 다니기도 하고 뭐 주말에 가면 뭐 시장에서 뭐 닭꼬치 뭐 떡볶이 사서 그게 두루두루 TV 보면서 앉아서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 당연히 사라졌고 부모님도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정말. 그때 어린 나이에도 내 주변 이웃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. 왜냐면 싸울 때만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통 뭐 지연아 학교 가야지 뭐 밥 먹어야지 일어나 이렇게 깨우잖아요. 저는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에 항상 깨고 등교를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서웠었거든요. 이런 그런 상황들이 몇 년 이상 제가 원래는 언니가 있거든요. 지금은 뭐 가족관계 어떻게 되세요 하면 저 외동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언니가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결국에는 못 버틴 거죠. 그런 상황들을.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. 근데 뭐 제가 사실은 뭐 그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냥 똑같이 일상 보내고 뭐 학교 가고 이런 게 전부였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나이 때는 나 빨리 어른 돼서 술도 먹고 싶고 뭐 못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겠지만 저는 정말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게 큰 것 같아요. 어른이 되면 나를 또 내 인생을 책임지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
그러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엄마가 그냥 나 대학교 보내준대.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. 이렇게 그 돈이 얼만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럼 나도 대학을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기서 걸림돌은 등록비인 거죠. 한 학기당 뭐 300, 400씩 드니까 이건 내가 부모님한테 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공부도 못했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이게 정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? 고민이 있네 이게 아니고 너무 공포스러웠어요. 그게 그냥 정말 불구덩이 앞에서 누가 미는 느낌.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?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봐야겠다.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아끼고 악착같이 더 모아서 내가 내 인생 어떻게든 책임져 보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던 거죠. 그래서 그 결심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 같아요. 이게 참 그 지원 씨가 왜 이렇게 나는 돈이 모으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하셨는지. 이게 집이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 자체가 그냥 밑바닥을 다 보여준 거죠.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의지하고 독려해줄 상대가 가족인데 저희는 정말 그러지 못했거든요. 서로 불안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언니도 그런 자살 시도 하는 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었고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고 이거를 좀 견뎌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1억이 그냥 저 포함 그냥 저희 가족들 고생도 안 시킬 수 있고 그냥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그 생활에서 이게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. 이런 결과물들을 좀 보면 지원 씨 좀 어때요? 사실은 너무 이제 뿌듯하죠. 어떻게 보면 그 제 노력의 결과물이 2억 6천이고 아파트 청약 당첨 야.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.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? 네. 이야. 그래서 이제 곧 지어지거든요. 네. 4월 30일 준공인데 내가 거기 담당자님도 99년생이네요. 당신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. 야. 최연소 당첨자시다고. 진짜 제일 젊은 집주인이 된 거죠. 그 저기 월요일 그 적금 계속 들고 있어요? 다행히도 없습니다. 이제 다행이다. 아유, 내가 더 기분이 좋다. 월요일 날 그래도 그런 기분으로 월요일을 맞이하는 건 아니니까 네. 그런 얘기잖아요. 그 그쵸, 반증이죠. 그쵸. 이제 월요일 조화가 된 거죠. 그러니 그럼 이참에 월요일 조화 적금을 들어갔어요. 그래요. 그럼 월요일 그러면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나? 어떻게 되나? 그러게 그거는 18, 18을 할 수가 없는데. 그럼 어떤 아니면은 뭐 거를- 기분 좋게 사랑한다는 느낌으로 486 해가지고 뭐 4,860원 네, 정도.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돈 모으고 절약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. 전 진짜 게임 같아요. 그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지원 씨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? 저는 옛날에는 뭐 10억 자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허황된 꿈이더라고요. 근데 지원 씨를 보면 허황되지 않은 것 같아요. 물론 나중에 무조건 네. 이럴 거죠.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짜보자 했을 때는 30살 안에 4억 모으기가 저의 30살 목표예요. 안에 4억. 네. 저는 뭐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5억 예상해 봅니다. 너무 좋죠. 저도. 네. 네. 조심스럽게 한 5억 예상해 봐요. 혹시 끝으로 지원 씨가 예전에 그 1억 모을 때 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? 너무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. 그냥 더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잘 살았다. 지원아 잘 살았다. 앞으로 지연이는 더 잘 살 것이다. 그렇죠?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절약한다는 것 자체를 공개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. 그 남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사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제가 사실은 뭐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능력이 좋아서 2억 6천을 모은 게 아니에요. 그냥 저도 오히려 공부도 못했고 전 대학도 안 나왔어요. 이런 평범하디 평범한 고졸 직장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도 이렇게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을까?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